네. 정돈해 주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권석창 제천 단양 국회의원 예비 후보의 지역별 세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북 단양 지역 관련해서 세부 공약을 발표해 주실 예정이고 제천 지역 공약 발표는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후보님 모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석창입니다. 오늘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멀리서 오신 손님 한번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 단양 출신인데 일어나서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회 홍보부장 단양 출신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부위원장이 또 제천 사람인데 홍보부장으로 계셔가지고 지원 나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공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원고 없이 제가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대략 빠른 시간 내에 빠르면 20분 이내에 공약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공약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존에 있는 연설 방식이 아니라 프리젠테이션 방식이라서 조금 특이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감안해서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세부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녀보면 무소속으로 나오니까 보수 분열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어떤 분은 경선에 배제돼서 분신을 하기도 하고 무소속 출마가 사실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무소속 출마라는 게 아시다시피 경선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분 이런 분들이 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무소속 출마를 하는 이유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분신 사태 그분도 쇼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몸을 던질 만큼 억울했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보다는 훨씬 약한 무소속 출마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정치인이 공정한 기회를 박탈됐을 때 거기에서 타협을 하거나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곧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수가 분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에 또 이근규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이유는 민주당에서 경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출마를 선언한 것입니다. 거기는 다른 당을 타고 갔죠. 저도 물론 개혁신당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바로 사람도 귀한데 오케이 하겠죠. 환영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무소속 출마를 한 이유는 제가 2015년부터 정치를 하면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을 거쳐서 한 당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당을 생각하지 않고 있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어 즉시 저의 고향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물론 당선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신이 아닌 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보수의 중심이 되겠다. 제가 당선이 돼서 제천 단양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보수 분열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당에 대고 왜 이런 일을 만들어서 보수가 분열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게 적합할 것입니다. 또 하나 공약 전에 우리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은 시장 군수하고 다릅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4년을 지나갈 수 있는 게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그 중에 2년을 해봤는데 제 동료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여럿 있었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깎이지도 않습니다. 신분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등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고는 임기가 보장되는 게 국회의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발언하지 않고 예산 따오지 않아도 지낼 수 있는 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입니다. 시장 군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장 군수는 밑에 있는 실국장들이 과장들이 계속 보고하니까 판단을 내려줘야 하는 자리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회의원이 4년 동안에 아무 일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누구라고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군림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자리에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봉사하기 위해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약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양군 지역별 세부 공약입니다. 여기는 제가 지난번 비전 공약을 할 때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공약으로 세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회의원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국회 전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제 개인 공약이라고 안 하고 주민과의 약속, 저의 정책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저의 국정에 대한 저의 앞으로의 추진 방향, 이렇게 설명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초 노령연금 확대입니다. 제324회 단양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잠시 후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11시에 개회되오니 국장님이 기초 노령연금 부서장님께서는 확대 10시 부분에 50분까지 대해서 입실하여 주시기 우리가 흔히 바랍니다. 복지하면은 다시 논의되는 한번 것이 알려드립니다. 보편적 제324회 복지에 단양군 관한 의회 임시회 주장입니다. 제1차 본회의가 약간 잠시 후 진보적인 의회 성향에 3층 계신 분들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11시에 보편적 복지, 개회되오니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지금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초 수급자들이 대략 전체 인구의 7% 내지 8%가 되어 있는데 그 우회가 차상위 계급이라고 합니다. 그 수급자가 되지 아니하면 혜택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차상위가 되면. 요걸 구분하는 것은 그분들의 소득과 재산을 추적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부정확하게 되면 엄청난 사회의 혼란을 가져오고 불공정 시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령연금을 전 인원에게 확대하면 기업 회장한테도 주느냐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별복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득과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도 어렵거니와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비용도 무지막대합니다. 참고로 기초수급자가 올해도 맞느냐 안 맞느냐를 찾기 위해서 시청 공무원들이 임대주택 주차장에 외제차가 있는지를 찾고 다녀요.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런 이 포퓰리즘적인 주장들을 이제는 조금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겠다. 차라리 보편복지로 가는 게 낫다. 불공정 시비가 일어나고 그걸 추적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원으로 확대하는 보편복지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다가 그 의견이 득세하게 되면 이루어질 겁니다. 수급액 30% 인상 지원도요. 아 이거 포퓰리즘 아니냐. 보수에 있는 사람이 포퓰리즘을 왜 얘기하느냐 하는데 사실 보시면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대략 최소 3%입니다. 많으면 5%까지 가고 있어요. 10년 전에 짜장면 값과 지금 값을 생각해보면 1.5배 이상 다 올랐지요. 연금액은 왜 안 올라야 됩니까? 공무원 연금도 오르는데 이 4년이면 3, 42, 12%, 4, 46, 16%는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한 번 올랐죠. 32만 원 정도 올랐는데 오랜 시간 동안 20만 원 시작한 게 박근혜 대통령 때 시작하고 오르지 않다가 한 번 올랐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인상돼야 된다. 30%의 인상은 적어도 있어야 40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재원차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농업인 반값 농약 지원 이 부분도 이것도 포퓰리즘 같아 보이는데 모든 농자지에 비료라든가 이런 것에 하자는 게 아니라 농약입니다. 농약은 감염병입니다. 식물에 대한 병. 이거를 농약값이 아까워서 덜 치게 돼서 탄저병이 확대되면 온 농민의 피해가 옵니다. 왜 사람의 전염병은 무료로 고쳐주면서 농약 즉 식물에 대한 병은 방치하고 있느냐? 왜 자기 돈으로 전부 사가지고 뿌려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국가가 지원해도 되겠다. 포퓰리즘이 아니다. 인간이나 식물이나 똑같은 뭐 물론 다르지만 인권과 뭐 우리 지금 식물의 어떤 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식량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지원하느냐, 농협을 통하느냐, 농림부가 하느냐,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연구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반값 농약 부분은 비료나 다른 농자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다. 우리 코로나 할 때 돈 안 받고 다 치료 받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학원비 지원. 다 이렇게 얼추 보면 전부 그냥 당신 당선되려고 막 그냥 내세우는 거 아니냐. 나름 다 연구를 하고 이것이 포퓰리즘이 아니냐를 나름대로 고민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출산 대책을 자꾸 출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낳아놓고 처음에 돈 받은 거 가지고 안 된다. 너무 많은 부담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생활비도 덜 들어가는데 학원비도 안 들어갑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국 국민을 위해서 자식을 키우는 게 애국입니다. 지금은 저도 요즘 다니다 보면은 2살짜리 애 보면 너무 반가워요. 제천단양에 누가 2살짜리 2명 끌고 다니면 너무 반가워. 이분들이 애국 시민이고 애국 국민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돈을 벌어서 제 공무원 연금을 내주는 사람이에요. 공무원 연금이 공무원만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가 세금으로 절반 이상 대주는. 저도 연금 받습니다. 25년밖에 안 해서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홈리스가 되지 않을 정도의 돈을 받습니다. 누가 냅니까? 우리 차세대 젊은 애들이 커서 돈을 벌어서 대줄 겁니다. 이 애국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 지금 우리나라 세계의 교육 정책은 미국과 유럽으로 대별됩니다. 유럽은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대학교까지 대부분이 유료입니다. 물론 공립학교 시스템이 있습니다만은 사립학교 시스템하고 병행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공립학교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원비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사교육 육성 아니라고 하는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적 배려다. 이것이 있어야만 애 키우는 사람이 애 키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다소의 정부로부터의 위안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정도가 나중에 뭐 공약 이행 얘기가 나오면 이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행률에 대해서 벌써 고민하는 건 아닙니다만 당선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지역별 공약으로 내려갑니다. 지역별 공약입니다. 단양 지역 전체에 대한 부분이고요. 단양 지역에 보면 뭐 조금 모르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드론 배송이라든가 UAM 시범 사업 유치. 이게 왜 이걸 썼냐면 UAM 시범 사업이 이미 서울에선 하고 있습니다. 잠실서부터 김포를 하고 있는데요. UAM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 이착륙을 통해서 물건을 나르는 겁니다. 나중에는 사람도 나를 수 있습니다. 에어택시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언제 오느냐? 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향후 10년 이내에 옵니다. 근데 이거의 지리적 여건은 강이 있어야 됩니다. 강 위를 다녀야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한강을 따라서 한강 위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빈 공간 아닙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게 UAM입니다. 단양 지역이 아주 적합해요. 제천은 안 맞아요. 만약에 실수로 떨어지면 사람이 밑에 있고 논이 있어요. 논밭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강 위를 다니는 UAM. 이게 Urban Air Mobility라 그래서 이제 그 운송을 수직 이착륙에 의한 운반 시스템이 서울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단양에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드론을 활용해서 이 많은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드론으로 물류 시스템이 지금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드론으로 옥상에다 내려주고 거기서 찾아가는 형태. 심지어는 새로 짓는 아파트 시범 사업을 뭐를 하고 있냐면 베란다 앞에 드론이 내릴 수 있는 이착륙장을 만듭니다. 물론 아직은 상용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상용화되기 전에 이런 연구개발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론과 UAM과 이게 분리해서 썼지만 사실은 매우 비슷한 육상에서 지금까지 트럭을 중심으로 한 물류 시스템을 바꾸는 형태. 물류가 완성이 되면 사람 운송으로 갑니다. 안전성이 확보되면. 우리 단양에서 한번 해보자. 밭작물 스마트팜. 스마트팜 사업은 이번에 제천에도 크게 이루어졌어요. 지금 스마트팜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온도를 맞춰주고 습도를 맞춰주는 정도 오토매틱으로 이 정도를 얘기합니다. 수경 재배 이런 것도 우리가 스마트팜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는요. 토마토를 딸 때 토마토의 색깔을 감지해가지고 로봇가 토마토를 따는 시대가 옵니다. 이미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이 밭작물이 어려운 게 작물마다 특징이 다 있기 때문에 고추를 따는데 고추 색깔을 보고 따야 되잖아요. 이런 시대가 곧 옵니다. 현재 우리가 그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계절 노동자를 들어와서 이 수확을 하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지금은 수확이잖아요. 이것들을 밭하면 단양하면 밭 아니에요, 그죠? 논이 아니라. 그럼 밭작물에 관한 스마트팜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단양서 해야 되죠. 이거 제가 농해 수익하면 반드시 딸 수 있습니다. 각종 이 작물마다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기에 재배뿐만 아니라 수확까지 이런 스마트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기반 실버 해퍼. 자꾸 사람은 줄어들어서 지금 우리 도우미들이 와서 하시고 우리 어머니 방 옆에도 누르면 119가 바로 오는 뭐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눌러야지 와요. 근데 심장이 멎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서 누르지도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저는 아직은 연구개발 단계입니다만 가능하다고 봐요. 미래에는. 움직임을 감지하다가 일정 시간 사람이 수면을 취해도 움직이잖아요. 일정 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119에 연락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전동차에서 사람이 뛰어들었을 때 사람이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아니 선로에 뭐가 움직이는 게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그걸 보고 자동으로 지금 급정거하는 시스템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AI 기반의 헬퍼 가사도우미를 물론 가사도우미의 아까 위급시 말고 도와주는 경우에도
우리가 AI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연구가 많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헬퍼를 AI 기반으로 해서 하는 헬퍼 사업을, 그 시범 사업을, 연구개발 사업을 우리가 좀 따오자. 어디에 맡길지는 나중에 하더라도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역별로 다니는 거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수십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거, 왜냐면 모든 걸 해낼 수 없습니다. 4년 동안.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선정을 했고요. 제 목표는 100% 달성입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만, 이 밑에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있는데 공약 발표에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고 중요한 우선순위를 뽑은 겁니다. 전 단야금은 다녀보니까, 참고로 제가 선거운동을 할 때 제 시간의 3분의 1은 이런 의견들을 듣는데 제가 시간을 할애했어요. 명함만 주는데 제가 시간을 할애한 게 아니라, 명함을 주는 건 기본이고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많은 후보자들은 그런 얘기하면 당선된다면 얘기하세요 그러지만, 저는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 25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사회 변화, 소셜 체인지 늘 생각하고 살다 보니, 그분이 이분 빨리 떠나서 다른 사람한테 명함 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경청하는, 표를 위해서 경청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내가 공약을 안 세우더라도 국회의원이 돼서 꼭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을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걸 뽑아 놓은 겁니다. 단양금대 대형 주차장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단양의 강변에 있는 학교를 옮겨서 주차장을 하자는 주장서부터, 중앙공원에 있는 여기를 깎아서 주차장을 만들자는 주장부터, 저는 위치까지는 등이라고 한 이유는 위치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나중에 하면서 의견들을 들어야 되겠죠. 어쨌든 여기에 대형 주차장을 만들고 작은 스페이스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에는 이미 도입되어 있는 스마트 주차 시스템, 쉽게 얘기해서 빈 공간이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 들어갈 수 있게 안내를 해주면 배회하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공간이 활용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자동 결제 시스템, 싱가포르 갔더니 100% 이게 돼 있어요. 물론 자동 결제나 카드 등록 안 돼 있는 어르신들 어떡하냐, 수동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공간을 20% 이상 더 늘린 효과가 있는, 20-30%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만 잘 갖추면 이런 것을 우리가 도입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파크 골프장 증설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하면, 야 우리 종목은 왜 안 하고 이것만 세웠느냐라고 하는데, 일종의 유행 아니냐 뭐 이렇게 나중에 시들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걸 고른 이유는 파크 골프장이 지금 수요도 있거니와 이건 시설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수자원공사 협의가 좀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다가 인라인 스케이트장 해달라, 뭐 아니면 심지어는 수영장 해달라 할 수가 없어요. 고정시설물을 들어가는 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체육공원 아니면 이겁니다. 이건 시설물을 언제든지 걷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이거 얘기했을 때 왜 우리 배구장은 안 해주냐, 지금 이 위치가 요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요거 아니면 체육공원이에요. 철봉 같은 거 세워놓고 그건 언제든지 수거가 가능해요. 고정시설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홍수가 나면 그 시설물로 인해서 떠내려가서 잘못하면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워터 레벨, 홍수위 아래에 있는 공간은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거와 체육공원 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뭐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은 할 수 있어요. 고도길은. 그래서 이것도 강변, 지금 있는 파크 골프장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 그걸 뭐 어떤 분은 54홀도 말씀하시고 뭐 36홀도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일단 증설은 필요하다.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는 태부족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달맞이길 통행로, 우리
강 북쪽에 달맞이길이 있는데 이게 침수가 되면 못해요. 이걸 좀 복토를 해서 성토를 해서 만들어 달라는 주장이 있는데 성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타일을 박아가지고 길을 만들어 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걸 필요성만 먼저 놓은 거예요. 달맞이길을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돼. 안 되면은 산 위에 깎아서 길을 내든 거기에 최소 3계리, 4계리가 너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 달맞이길 침수 시에 이용할 수 없는 이 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너무 손을 놨다. 이 주장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고 공약을 세우니 다리도 하나 놔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결국대교라 되나요? 지금 있는 메인 천동가는 그 대교 말고 하나 더 놔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공약에 안 넣습니다. 다리를 하나 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PC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달맞이길을 수자원공사에 협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더 제대로 된 도로를 놓는다면 당연히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결곡대교를 건너서 강북을 따라서 1km 이상 가서 우회전해서 다리로 건너가지 않으면 도로라는 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다. 소방서에서 상진간 도로 개선은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이걸 사실은 안 썼습니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국토부를 얘기해서 예산을 딴 게 아니라 해주기로 약속을 다 받았어요. 근데 단양에서 반대를 했었어요. 상진으로 바로 가면 우리 아내 별공리나 도전리가 좀 상권이 무너진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은 별로 뭐 개의치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고 잘 설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공약 세웠던, 오늘 안 가져왔죠, 제천 매포 간의 단양 간의 도로도 매포 주민들이 반대했었어요. 지금도 반대할 겁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를 폐쇄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교차로 없이 그리고 신호등 없이 입체 교차로를 통해서 단양까지 지금 40분 걸리는 거를 15분에 갈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이미 세웠어요. 제천 단양 전체 공약을 세울 때. 마찬가지로 그 지역 주민의 약간의 불만들 때문에 이런 사업을 안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통팔달이 돼야 상진도 발전하고 별곡리도 같이 발전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공약으로 세웠습니다. 저는 공약을 세우면 거의 합니다. 100%라고 그럴 수는 없고 거의 합니다. 가공면 한국 레저 스포츠가 뭐 어떤 분들한테는 와닿지 않아요. 서울 사람들 와서 많이 타는 거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이 한국 레저 스포츠에 관한 저쪽에도 저기 좀 빨리 해달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루하신가요? 여기 안 지루해요? 네, 고맙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공부되지요? 이 한국 레저 스포츠는 아시다시피 지금도 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올라가는 진입로서부터 부대 시설이 하나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왜 근데 이 내용도 대안도 크게 없이 도면도 없이 했냐면 지금 국토부에서 항공레저과에서 사업을 찾고 있어요. 도와줄 거. 근데 우리가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항공레저과장 바로 되면 내가 불러내리겠습니다. 내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네가 발전시켜봐라. 이게 항공레저과장 다 제 후배입니다. 국장도 그렇고. 단성면 단양 8경 홍보관을 그 앞에 저기 다리 이름이 뭐죠? 그 단성 앞에 우하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저기 적성 방향으로 가는 그 길가에 참 좋은 경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또 지금 하나 사업이 하나 이제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와 연계해서 잘 닦아놓고 거기에 과거에 있었던 그 단성 지역의 옛 좀 정치를 느낄 수 있는 시설물들이 들어간다면
단성에 제일 좋은 게 뭘까 했더니 단양팔경이라는 게 다 알려져 있는데 단양팔경의 이름이 붙은 홍보관이 없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물론 여기서 다 단양팔경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강변을 보면서 단양팔경을 설명해 기획 놓은 이산 담당관에서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제324회 도면만이 아니라 단양본회 임시회 제1차 좀 본회의가 우리가 의회 3층 하는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11시에 재미있는 개회되오니 그 시각적인 시설물을 같이 좀 부사장님들께서는 넣는 10시 그런 것들이 좀 50분까지 필요하지 입사해 않을까.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면은 알려드립니다. 제324회 단양본 지금 우리 김영수 백사님은 임시회 폐철도 제1차 활용 본회의가 레일바이크 의회 3층 사업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11시에 이건 이미 뭐 정부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관광 사업을 정부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기반 시설 정도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강은 아무리 찾아봐도 뭐 물론 뭐 사기업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있어요. 골프장도 할 수 있고 온천도 할 수 있고 있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 단양을 좀 산나물 약초 가공 전시 판매장을 좀 활성화시켜서 이런 거 내 고향 6시에도 좀 나오고 산나물 하면 단양 가서 사자. 어떤 분이 얘기하니까 산양삼을 왜 포함 안 시키냐, 왜 산나물이냐, 임산물로 하자. 그래서 산나물에도 고추장 팔 수 있습니다. 전시 판매장에서. 여기서도 산양삼 할 수 있어요. 산양삼 80가구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해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산나물만 하면 안 된다. 산나물 할머니들 캐와가지고 그걸 지금 그냥 시장에서 파는데 포장도 예쁘게 하고 브랜드화 시키고 그리고 우리 온라인 샵에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누가 도와줘야 되겠죠. 이런 거는 기반 시설적인 소프트웨어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산나물에 관한 가공 전시 판매장을 제가 공약으로 했습니다. 단순히 판매장이 아니라 이런 산나물을 가공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지원. 과거에 이거 6차 산업진흥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건 유행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6차 산업 지원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매포읍의 가장 큰 민원들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더라고요. 찾아봤어요. 그 매포읍은 도시가스가 한라아파트밖에 안 들어가서 이거밖에 안 된대요. 한라아파트 하신 분은 괜찮은데 나머지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이 도시가스 협회 기준으로 해서 다른 데 퍼센테이지 보세요. 이렇게 높아요. 단양이 매포가 이렇게 낮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비용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 물론 이걸 얼마로까지 확대시키겠다는 제가 공약을 못 세운 이유가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많은 분들이 그 가는 길에 자기 집에 인입관 하나 넣으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부담이 물론 있습니다만 다른 군 같은 경우는 그 자기 부담도 군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정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도시가스는 확대를 해야 된다. 매포하면은 또 환경 부분인데 어떤 분들은 시멘트 공장의 그 오염 문제를 정화 장치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다 우리가 오염 물질을 가서 떼니까 더 많은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얘기라서 그리고 범국가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시멘트 공장이다 보니 그런 근본적인 얘기를 지금은 여기서 뺐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주 지금 당장 할 수밖에 없는 것. 집진 차량 운행도 좀 더 시멘트 회사가 돈을 좀 더 많이 내서 운행을 좀 많이 하고 물차도 많이 운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인한테는 줄 수가 없으니까 공공시설물 내에 다른 데보다 여기에 소위 그 미세먼지가 더 많다고들 주장하니 거기에 맞는 공기정화장치 지원 정도는 할 수 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것만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본적인 거는 사기업의 경영을 저해하는 부분. 그 사람들을 보고 정화장치를 강화한다.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규제를 강화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여기서는 뺐습니다. 어상천면은 면민회관 작은 광장이 하나 있는데 면민회관이 적어서 면사무소를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 어상천에서 오신 분은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주 소박하게 이걸 주장하시더라고요. 너무 간단한 문제 감사합니다. 어상천 면민들에게는 이 정도는 국회의원이 간단히 할 수 있는 문제. 제가 제천에도 여러 군데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작은 거 몇십억 들어가는 거에도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면민은 아우상천면에서는 요구의 가장 큰 민원이었습니다. 영춘면. 영춘은 예로부터 영춘 현서부터 좀 분리된 약간은 단양과는 좀 분리되었다기보다 자존심이 강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귀농귀촌 전문학교 설립을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건데 대한민국 최초로 낸 겁니다. 지금 귀농귀촌 교육이 지금 다 지자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왜 필요하냐면 귀농귀촌 학교에 들어가려면요 수업료가 없다 보니 심지어는 6개월 동안 숙식도 제공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 땅 사야 돼요. 300평. 근데 내가 그 동네 가서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땅부터 사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귀농귀촌 학교는 무슨 의미냐면 제천 단양이 아니고 전국에서 나는 이천 가고 싶다, 양평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귀농귀촌 학교에서 배워보고 귀농귀촌 하는데 어려움도 알아보고 또 농사도 좀 배우고 내가 과연 할 수 있는지를 본 다음에 귀농귀촌을 하면 이걸 이 학교에 등록만 하면 땅 안 사도 돼요. 하면 귀농귀촌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제가 이 전국에 하나도 없는 귀농귀촌 학교를 단양사 한번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자비 부담은 좀 있겠죠. 땅 사서 오는 게 아니고 왜 지금 지자체에서는 공짜로 해주냐면 자기 동네 와서 땅 샀으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냥 거의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와서 당신이 귀농귀촌 할 수 있는지를 좀 봐라. 먼저 교육을 받고 나서 지역을 선택하라. 근데 단양서 받으면 단양에 좀 더 많이 오겠지요. 그걸 또 노린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귀농귀촌 학교가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전교육 시간대 얘까지 쭉 드러났는데 요 정도 가지고 귀농귀촌을 뭐 결정하는 것보다 조금 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거는 또 왜 하냐면 요건 적어도 농림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국회의원들이 나 기업 유치하겠다 별로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기업은 자신의 경영권, 자신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한 것이 국회의원이 어떻게 기업을 데려옵니까? 그냥 공약입니다. 밀고문자 공약. 저는 할 수 있는 거. 하수처리 시설은 옛날 남천에다가 조금 해줬었어요. 옛날에 여기 천동천 의원님 계시지만은 약 80몇 억 들여가지고 해준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놓고 다니까 너무 좋아하셔요. 좀 더 해달라고 계속 와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한특 회계에서 돈을 좀 많이 딸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그래서 조금 더 따주겠다 이 뜻입니다. 특히 그 동네에 이거 있는 거는 그분들이 민원을 이걸 많이 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다 필요해요. 근데 이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나와서 이 지역에다가 하수처리 시설 증축을 넣는 겁니다. 적성이 너무 시골주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보라고 민원을 내도 뭐 감꽃 축제 좀 뭐 지원비 이거 뭐 1억밖에 안 되는 그런 거 얘기해서 그걸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품달 스테이 사업이라는 좀 우리가 이거 그냥 그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면은 지원이 하나도 안 돼요. 각자 알아서 펜션 사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국가 사업으로 하려면 이렇게 스토리를 엮어야 돼요. 스토리를. 품달 스테이 사업으로 엮으면 기반 시설 정도는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품달 스테이라고 품달의 개념은 아시죠? 거기서 뭐 정승이 나오고 이제 앞으로 세 번째 정승이 또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신혼인 온 사람이 여기서 잠을 하고 자고 가자. 뭐 이런 스토리를 엮어서 품달 스테이 내에서 펜션을 지어놓고 돈을 버는 거는 민간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기반 시설은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사업이 그나마 품달 스테이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더 좋은 게 있으면 제가 해줄 수 있는데 뭐 그냥 나 잘 살게 해달라는 건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공약에 해당되는 거는 적성은 품달 스테이 사업입니다. 없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역별 공약인데요. 요거 내용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도 도면으로 해서 약간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건 이미 다 설명을 그대로 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제가 지역별 공약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너무 지루하셨나요? 길었나요? 아니요. 지루하신다고 분들은 뭐 한두 분이 계시긴 한데 눈빛 보니까 재밌게 또 같이 공부하는 자리가 되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뭐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다 보니까 뭐 제가 이 정도까지밖에 못하는데 또 질문이 계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계신가요? 예, 하실 줄 알았어요.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준비도 잘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요즘 관심 있는 분야 한번 지나갔는데 네. 그 시멘트 회사 같은 경우에 뭐 저희들도 사경영권의 침범을 하려는 마음은 없는데 국가 폐기물 정책이 그러하다면 시멘트 회사에서 폐기물을 수확할 수밖에 없다면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피해라든지 그걸 어떻게 없앨 수 있게 법이나 제도를 더 정비하고 강화해서 그런 쪽으로 공약을 안 하시나요? 아, 그거는 지금 사실은 여기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역자원시설세 반드시 추진합니다. 다만 그걸 반대하는 분들이 또 다른 측에 누구라고 말씀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웠다가 또 안 되면 이게 왜냐하면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걸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했던 게 만약에 폐기 안 되고 통과가 됐으면 이 세금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역에 내려와요. 근데 반대 논리를 세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아니 그렇게 하면 도에도 떨어지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 쓰려면 차라리 그냥 직접 기금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땠습니까? 저 기금이요 시간 지나서 경영권 뭐 돈이 수익이 약화된다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재밌는 현상을 가르쳐 드리면 세금을 낸 사람이 지역 주민한테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건 나라에 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원래 주던 그 공적 부족 원래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을 합니다. 매포 주민들은 자기들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진 가보세요. 그보다 더 많이 받아요. 세금이 없을 때도. 왜? 아니요. 면 단위, 리 단위에 가서 조그만한 공사를 하나 해도 그분들이 분진이 일어나고 길을 막으니까 막걸리 갖다 주잖아요. 똑같아요. 원래 주는 걸 가지고 직접 주니까 그걸 기금화만 시킨 거예요. 얼마나 늘어났든 줄었든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늘어난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세금으로 내면 그거는 그거고 또 지역의 기업으로서 해야 되는 사회공헌 활동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민들이 당신 세금 낸 거지 뭐 우리한테 줬어? 근데 지금 이거는 원래 그냥 주던 거를 기금으로 해서 주니까 공무원이 편성하지 않다 보니 기금 운영위원회에서 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잖아요. 저 사람 아는 사람 주고 지들 아는 이장한테 주고 불만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제가 제가 아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그 보편복지로 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공정성입니다. 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는 그 리에서 200만 원을 받아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매포 주민들한테 받아야 될 걸 왜 단양의 청정지역에도 돈 받느냐는 얘기가 벌써 나오잖아요. 이거는 국가가 정부가 지자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주민의 대표성을 인정받지 않은 사람들이 6, 7명이 모여서 결정을 하니 불만이 많은 거예요. 돈을 받고도 불만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제가 예상했던 사태예요. 그래서 시멘트세라고 우리가 소위 부르는 그거 반드시 추진이 돼야 됩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법이니까 제 혼자는 못하지만 반드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 강화 측면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거는 이 지금 현재 그분들 주장들처럼 배기가스 나오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떼는 여러 가지 폐기물로 인해서 더 악화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을 갖다 주는 규제 강화를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폐기물 법상 질소산업을 배출 기준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너무 완화가 됐잖아요. 예. 특히 이제 시멘트 공장은 더더욱 중국보다도 한 2배 이상 완화가 됐는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요지는 뭐 기금이나 세금이나 다 뭐 좋고 한데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아무리 뭐 돈을 준다고 해도 여기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생각이 저와 같아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뭐 이 낙스삭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런 배출가스 문제, 배기가스, 유해 물질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강화돼야 된다는 전제는 깔고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하는지는 제가 아직 스타디가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큰 방향에는 매우 동의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제가 지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약을 안 걸었을 뿐이지 생각은 같습니다. 또 다른 뭐 거의 강의 수준이라 죄송합니다. 뭐 또 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뭐 교수님 같아 제가 그러니까. 이거 기자회견이 무슨 교수님 같아. 예. 오늘 참 병칩인데요. 예. 본격 가득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가장은 이제 관광 인프라가 이제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 소멸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상도 발생하고요. 이제 영춘에 학교 관리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그 들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기분이. 근데 요거 생긴다고 하면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외에 더 있으신지 혹시 그 부연 설명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귀농기촌 학교가 생기면은 여기 와서 귀농기촌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제가 그거를 괄호 열고 한 거죠. 그러나 전국에 귀농기촌 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단양을 알리고 또 그분들이 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귀농기촌을 하게 되면은 뭐 은퇴한 사람도 오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오거든요. 그분들이 왔을 때 부족한 시설들은 당연히 그분들의 요구가 커질 것이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은 여기에는 안 써 있지만 별도로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천 송악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 20여 호, 30여 호의 공공주택을 지어서 그분들한테는 무료 입주를 시킨다. 물론 LH에다 돈을 주는 거는 시가 주는 거죠. 생각보다 적잖아요. 요즘 공공주택은. 심지어는 일자리 MOU를 맺어가지고 준다. 지금 우리 공단에서는 왕암동 공단에서 사람을 찾고 있대요. 40대만 오면 취업이 다 된답니다. 그런데 물론 60대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일자리도 있대는데 안 와요. 그거는 몰라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 귀농기촌학교에서 현실도 가르쳐줄 수 있는 그 지역의 현실도 이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농기촌학교의 또 다른 거라는 것은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소멸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진적으로 그렇게 귀농기촌이 좀 늘어나고 대한민국 전체 학교 출산율 문제를 제가 다룰 수는 없을지언정 거기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 학교 출산율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관해서는 그 정도의 노력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정착하려고 하면 어떤 우리가 정책을 펴줘야 되는가에 대한 보관은 있습니다. 네, 당선되시면 학교에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선되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무소속이라 뭐 만만치 않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예. 다 좋고 우리 공수처 의원님이 참 뭐 마음이 있어서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지시를 하고 그러는데 이거야 뭐 마취를 달아야 하는 얘기고 마취 달기 전에 여기 오신 분들이 방패를 좀 해줄 게 있어요. 예. 내가 이 제천 출신이다 보니까 선후배 만나고 여기 문제 다 다니다 보니까 전번에 그 뭐 입당해라도 입당했다 이점만 그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상대방 편에서 뭐라고 피하를 하느냐면 아니 공수처 의원이 왜 배신을 하느냐? 그 배신이 뭐냐? 넷이서 둘은 되고 둘은 이 됐는데 거기서 저 최지호하고
어머니를 지지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다니면서 여기 나오는 일은 뭐냐 이런 식으로 피하라는 게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실제로 나이 많은 사람들은 권석창이 누군지도 모르고 엄석이 누군지도 몰라요. 무조건 보수는 빨간 거라 빨간 거만 지지한다고. 어? 사람은 둘째치고. 그러니까 여기 오신 우리 고리원보다는 우리 여기 오신 참 귀한 손님들이 그걸 좀 손들어 앞장서 얘기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 양반이 벌써 같은 경선부터 사실이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예, 그걸 좀 해줘야 돼. 그리고 의원님 빠지다는 거는 우리가 여기 이 외에도 지지자들이 많지만 힘차게 노력해야만 달아주는 거니까 권수씨 의원이 다른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달아나야 이 공약이 되는 거지 안 달으면 안 되니까 모두 한 마음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아, 질문인 줄 알았더니 아니 지금 예, 뭐 감사합니다. 뭐 질문보다 더 감사한 말씀이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배제되었어요. 태어나가지고 모든 시험은 다 합격해봤는데 서울대 행정고시 미국 공인회계사 그리고 나오자마자 당선 다 됐는데 도대체 경선에도 배제된 태어나 처음 있는 일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경선에도 배제돼 봐서 제가 무소속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뭐 경선을 치르고 약속을 위반해서 나온 게 아니라 아예 경선에 못 갔기 때문에 그리고 공천은 한 명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태영 의원이 공천을 받았잖아요. 제가 출마할 수 있는 길은 무소속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소속이 좋아서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은 공천이 한 명 됩니다. 그런데 제천단양의 국회의원도 한 명만 돼요. 누가 되든 한 명이 돼요. 그럼 누가 될까요? 엄태영, 저, 이경용, 이은규 넷 중에 어떤 분은 뭐 다 싫어하는 분도 있고 이 중에 어떤 분은 2명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 넷 중에 한 명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사실을 그런데 제가 되면 국민의힘에 가겠다는 거고 이경용이 되면 민주당일 거고 이근규 씨가 되면 뭐 지금 새로운 미래당일 거고 엄태영 씨가 되면 국민의힘이 또 되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쉬운 얘기지만 공천은 한 명이 되고 국회의원도 한 명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수파에서 보수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저자 상대방에서는 나를 지지를 해주게 했는데 왜 나오냐 이게 배신자 아니냐 이렇게 지금 노인정마을에 다녀보니까 그래 나한테 질문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 그거 해명하려면 아직 목공이 닿다 나가 그거 해줘야 배신한 게 아니고 글쎄.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예. 그렇게 상대를 하는 거니까 예. 요 오신 분 우리 스태프들이고 요 우리 지지하는 분들이 그걸 제 선거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더라고. 그게 제 선거비. 진짜로. 고맙습니다. 야. 네, 네. 야.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권석창 제천단양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지역별 세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하트 한 번 하겠습니다. 하트.